자, 문제 90번입니다. 일단은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시험장에서 계산 문제 나오면 일단은 먼저 넘기는 거예요. 먼저 넘기고 20개씩만 풀 때는 넘기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풀어야 돼요. 자, 90번입니다. K시에 소지하는 갑의 대지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생산 녹지에 걸쳐 있으며 녹지가 있죠. 무조건 각각이죠. 총 면적이 1000이다. 이 경우 이종 일반 주거의 건축 최대 연면적이 1200일 때 갑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K시 도시계획상 생산 녹지 용적률은 50이고 2종 일반 주거 용적률은 200. 기타 건축장 고려하지 않는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은 뭡니까? 연면적입니다.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은 뭐라고요? 연면적.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 등식이 있지 말고 대지 면적이다 용적률 곱하면 연면적이요. 모든 문제는 여기다 넣고 숫자만 쓰면 전부 다 넣어요.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산수입니다. 산수. 자, 갑의 대지가 2종 일반 주거하고 2종하고 어디에 있는데 생산 녹지에 걸쳐 있는데 총 면적이 1000이답니다. 1000. 얼마 가지고 있대요? 1000 가지고 있대요. 2종 일반 주거에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1200이랍니다. 막 나오네. 막 얘가 얼마래요? 1200 나오네. 1200. 이 경우 갑의 대지에 건축한 최대 연면적은 얘를 찾아가지고 두 개 더하면 얘가 되겠네. 결론은 얘 찾네. 얘 찾는 거네. K시 도시계획조례상 생산 녹지 용적률 얼마요? 50. 자, 여기 용적률 얼마 줬다고? 50. 2종 일반 용적률 얼마? 200. 얼마 줬어요? 200. 얘가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얼마 곱하기 200 하니 1200이 됐어요? 600, 600. 자, 1000에서 600 빼면 얼마요? 400. 400 곱하기 0.5는 얼마요? 200. 200 더하기 1200 얼마요? 1400. 빙도니까 그날이 빙도니까. 산수예요, 산수. 이 문제는 전부 다 이 정도 수준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 연면적 찾는 것은 전부 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91번. 갑의 대지로 조성된 1000의 토지가 700은 2종 일반주거, 나머지는 1종 일반주에 속해 있을 때 이 토지에 건축한 최대 연면적은 봐봐요. 이게 연면적 찾으면 무조건 따로따로 해서 더하는 거예요. 연면적은 무조건 이제 따로따로요. 따로따로 그냥 더하면 된다고 더하면.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연면적보다도 가중평균 건폐율, 가중평균 용적률 물어야 돼요. 출제인 정상적이면. 옛날에는 전부 다 연면적 물었는데 지금은 가중평균 건폐율, 용적률. 예를 봐야 돼요. 1000 있답니다. 1000. 700은 2종이고 자 2종에 700 가지고 있고 1종에 300 가지고 있답니다.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자 당해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에 2종 일반주거 1종 일반주거 용적률이 2종 얼마고 1500이고 완전 사람 무시하네. 1종 얼마고 100이고 150이고 100이죠. 2종은 150 그죠? 1종은 100 뭐야 이거 계산입니까? 제가 이쪽 할게요. 여러분 이쪽 하세요. 300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1000? 예, 1050이네. 그럼 얼마나 그러면 1350이네. 1000. 그러니까 괜히 어렵게 느낄 뿐이지 알고 보면 문제도 뭣도 아니다고 이것은. 92번 이런 문제는 풀지 말아요. 풀고 시간 초과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문제 풀 때 항상 무슨 생각을 나는 답 찾아가지고 뭐 한다고 합격할 것이지 다 맞춰가지고 수석할 건 아니야. 무조건 나는 답만 찾는다. 92번을 딱 보고 아 이거 시간 내 풀 수가 없다. 통과. 끝난 다음에 와서 반드시 하죠. 반드시 계산 문제. 공법에서 계산 문제는 웬만해서 틀리라 된 적 없어. 누구든지 다 맞죠. 근데 순간 생각이 안 나니까 밀어놨다가 나중에 되돌아오게 되면 한 바퀴 빙 돌고 오게 되면 이미 한 바퀴 돌면 이미 60, 70은 다 맞췄어요. 마음 편한 상태에서 오면은 다 풀려요. 92번. 그림과 같은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 상업과 2종 일반주기에 걸쳐 있는 두 개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서 건축물 건축할 때 가로 안의 조건을 적용해서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그래봤자 별거 없네. 그래봤자 최대 연면적은 얘도
이종 일반 주거가 60이고 건폐율 60이고 용적률 200이고 일반 상업 건폐율 80이고 용적률 1000을 줬다. 아이고 그거 이제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겠네. 이거부터 이제 자 빨리빨리 해봅시다. 쫙 해가지고 대지가 있는데 짝짝짝 이게 지금 상업적이 이러고 전표시되어 있네요. 전표시되어 있고 자 이쪽이 지금 상업이고 이쪽이 2종인데 상업 2종이고 여기가 지금 15m 이게 15m 여기까지 해가지고 15m고 여기까지 몇 m입니까? 이게 25m고 이렇게 대지가 이러고 나뉘었네. 이래 나뉘어가지고 두 개 필지네. 대지 A, 대지 B 해가지고 또 여기서 이렇게 또 30m네. 이게 A 쪽이 30m고 이렇게 B 쪽은 얼마입니까? 이쪽은 20m네. 두 개 필지를 뭐라 해서 하나의 대지로 해서 그냥 하나를 합칩시다. 그러면 뭐 두 개 따로 보여줄게. 두 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한다고 했으니까 쫙 했을 때 자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게 50m 50 곱하기 15는 얼마입니까? 50 곱하기 15는 750 이쪽은요? 1250 이거는 무조건 바로 각각 나오겠네. 그러면 자 그러면 먼저 대지 면적이 지금 이게 지금 대지 면적이 여기다 지금 1250 곱하기 2종을 써요. 2종 용적률 얼마라고요? 200 그럼 2 쓰고 그럼 이쪽은 얼마라고요? 750 곱하기 상업은 1000 1000이면 10이네 10 그럼 이쪽은 얼마 나오네? 7500 나오겠네. 이쪽은 얼마 나옵니까? 2500 나오겠네. 그럼 얼마 나오네? 만이 똑 떨어지네. 만 답이 3번입니까? 이 문제 나왔을 때 이때 당시에 이의신청도 하고 이 문제 나왔을 당시에 이게 지금 이게 15의 문제 아닙니까? 그럼 이 내용들을 풀게 되면 이러고 푸는 거 이러고 푸는데 뭐 가지고 이의신청했냐 그러면 이게 도로죠. 도로 15의 당시에 그때 한 29만 명 정도가 응시해가지고 한 19만이 시험 보러 갔는데 합격자 발표하니까 400명 나온 게 400명.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제 한번 으쌰으쌰하고 한번 하고 집회 한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답이 없다. 우리는 답이 없다. 이 신청이요. 왜 답이 없냐 그러면 이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 토로 폭이 없잖아요. 폭이 있어야 우리는 이걸로 뭐하는 가각전제를 해야 되는데 얘를 이거를 잘라가지고 이 신청해야 되는데 이건 폭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가각전제 할 수가 없으니까 답이 없는 문제다. 라고 강력한 이의 신청했는데 끝까지 안 받아준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해해서 푼다. 이것은 1분 내 풀기는 푸는데 1분 내 못 푸니까 일단은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넘기는 거 다른 거 다 풀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가서 풀어야 돼요. 93번 문제는 너무 안 좋은 문제. 이건 너무 안 좋은 문제요. 출제인이 좀 이거는 이상한 사람이다. 문제를 이러고 내면 안 돼. 이 문제 같은 거 봐봐요. 문제거리가 많은 문제입니다. 쫙 해가지고 먼저 그림 먼저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주거 있고 준주거에 800이 있고 일반 상업하고 자 일제가 작네. 그러면 일반 상업이 얼마가 있고 400이 있고 미관직을 그러면서 점이 도로네. 이렇게 그러면 이 선이 그러면 결론이 이렇다. 이렇게 여기 뭐가 있고 도로가 있고 이런 얘기죠. 그림상 이런 얘기요. 밑에 도로가 있고 일반 상업 미관지구가 있고 미관지구 그리고 뭐가 있고 준주거가 있고. 자 문제 봅시다. 이제 A시의 소재는 갑의 대지는 1200제곱미터로서 그림 같은 준주거하고 일반 상업이 걸쳐있으며 도로변에 띠 모양 지은데 일반 상업은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갑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 이 대지에다가 하나의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얼마냐? A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 상업 용적률은 800이고 건폐율은 80, 준주거 용적률은 500, 건폐율은 60. 일반 미관지구 건축물 총수를 5층 이하로 제한했으며 이외 기타 건축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일단은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1200이죠. 대지 면적이 지금 1200 나오는데 여기에다 곱하기 일단 검표를 해봅시다. 한 층 바닥을 얼마까지 앉힐 수 있을까? 자, 한 층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하면 준주거 검표는 이거 검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중평균 해보고 가중평균 했을 때 안 했을 때 빨리 한번 해봅시다. 자, 준주거가 얼마요? 800 곱하기 검표를 얼마요? 80? 어떻게 준주거 검표이 80이 나와요? 60? 0.6 얼마요? 68에 48. 그러면 상업지역은 대지 면적이 400. 검표 얼마요? 아니 검표. 얼마 나와요? 검표이 80. 0.8 그럼 얼마요? 48에 32. 320. 그러면은 건축 면적. 그럼 건축 면적 얼마 나옵니까? 800이 나오죠. 800.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의 대지에다가 800을 앉힐 때 어떻게 앉힐 거냐? 건축 면적이 얼마라고요? 800. 800을 여기다 이러고 다 앉힐 거냐? 이렇게. 이 위가 800이 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다 800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앉힐 거냐? 아니면 800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앉힐 거냐? 건물을 갖다 어떻게 앉힐 거냐? 건물을 갖다 이렇게 앉힌다 그러면 이 건물 어디를 따라가요? 미관지구 따라가는 거예요. 몇 층까지 밖에 못해요? 5층까지 밖에. 이러고 앉히면 미관지구 따라야 안 따른다 이것이 이렇게 앉히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두 가지. 이렇게 해보자고. 자, 그러면서 이제 뭘 봅니까? 용적률 봅니다. 용적률. 일반 상업 용적률 얼마고? 800이고. 그리고 준주거 용적률은 500이다. 그러면 지금 준주거 용적률이 800에다 곱하기 800 곱하기 5 해보고 400 곱하기 얼마입니까? 상업적 용적률 얼마 나세요? 800. 이거 하게 되면 5, 8이 얼마? 40. 4, 8이 얼마? 32. 얼마 그러면? 7,200입니다. 7,200. 7,200을 여기에다 다 올릴 수 있냐 없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7,200을.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에 걸쳤다 그러면 한 층의 바닥 면적이 지금 얼마요? 한 층의 바닥 면적이 800인데 미관지구가 몇 층까지밖에 안 되니까 얘가 5층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다 5 그럼 얼마요? 5, 8에 40. 얘는 4천밖에 안 되는데 위에다 다 한다 그러면 얘를 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럼 이 문제에서는 최대 얼마까지 봐봐야지. A시에 소지하는 갑의 대지는 1200으로 그림같이 준주거 일반성이 걸쳐 있으면서 도로변에 띠 모양 지연돼 일반 상업적인 일반 미구 지정돼 있다. 갑이 대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최대 연면적은 두 개 중에서 최대를 한다 그러면 봐봐요. 이걸로 했다고 뭐 얼마가 가능해요? 7,200이 가능하고 이걸로 했다고 뭐 얼마밖에 안 돼요? 이건 당연히 이거는 4,000밖에 안 되고 그러면 최대 얼마입니까? 7,200. 근데 대부분 문제가 왜 미관지구를 좋겠냐? 미관지구를 여기서는 해석하는 거예요. 미관지구 준 이유가 뭐가 있냐 해가지고 그러면 이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쳤냐 안 걸쳤냐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없으니까 저렇게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을 수도 있으니까 출제자가 답을 얼마 줬어요? 7천 주니까 이걸로 당연히 이의신청 하겠다는 했어요? 했지. 건축물이 이러고 걸쳤다 그러면 미관지구 걸치면 5층밖에 안 되니까 얼마밖에 안 된다. 4층밖에 안 된다. 라고 이의신청했는데 결국은 안 받아주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얼마였냐. 그걸로 끝까지 밀고 출제위원은 끝까지 밀고 갔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미관지구 넣었으면 조건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 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걸 얘기할 때는 건축물이 미관지구 걸친지 안 걸친지 조건이 없으니까 답이 4천이다 7천이다 두 개 달라 이러면은 답을 두 개 달라 그러면 2, 3, 5 쓴 사람이 구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 정답 없음. 정답 없음. 이거는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쳤다는 그런 조건이 없으므로 이 내용상은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답이 없다.
따라서 모두 정답이다. 그런 식으로 우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운 좋을 때는 2, 3, 5 쓴 사람, 그럴 때가 있어요. 우기면은. 이 이의신청 받아주면서 이게 인원수 조절대로 이거 받아주면서 얘 하나 구제하면 몇 명이 더 하고 몇 명 이거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고 우기면 말도 안 되지만 모두 정답 이럴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의신청할 때는 웬만하면 2개 다 그러면 안 되고 문제 봐가지고 무조건 웬만하면 정답 없음 이걸로 거래해야 돼요. 그렇게 다 함께 구제받습니다. 그래서 93번 문제는 최대한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미관중에 안 걸쳤다. 준주거에서 그만큼 다 지울 수 있었으니까. 준주거도 그만큼 다 지울 수 있었으니까 결론은 7천으로 간다. 1억 7,200 한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94번 봅시다. 그러니까 93번 그런 문제는 아까 같은 92번 그런 문제는 절대 시간 내에 못 풀어요. 덤비지 말고 빨리 넘어가는 게 좋아요. 94번입니다. 어뢰는 분명히 가중평균 거음별 용도율 얘가 나올 거예요. K시의 소유자는 갑에 1000, 대지 1000이 700은 준주거, 300은 중고에 걸쳐 있다. 국계법령상 이 대지에 적용할 가중평균 용적률은 그 밑에처럼 가중평균 거음표율은 가중평균 용적률, 가중평균 거음표율 어뢰는 물론 결론은 셋 중에 하나예요. 거음표율 용적률 연면적인데 자 94번 봅시다. 1000인데 700은 준주거, 300은 중공업. 이 대지에 적용할 가중평균 용적률은 그러면 용적률은 뭐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이 비례니까 대지 면적 얼마 줬어요? 1000. 그럼 연면적은 자 700은 자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연면적이니까 700 곱하기 용적률 몇 프로요? 준주거 500% 플러스 300 곱하기 중공업 얼마요? 400%. 그럼 빨리 해봐요. 그러면 1000분의 얼마 나오겠습니까? 5, 7에 35, 3500 얼마요? 3, 42 얼마 나오겠네? 4700. 용적률 몇 프로입니까? 하면 470%. 94번 용적률은 470. 가볍게. 95번 가중평균 거음표율은 그러면 거음표율은 뭐예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대지 면적 얼마입니까? 1000 좋네. 1000 해가지고 계산 쉽게 1000. 일반 상업적은 700. 자, 그러면 또 700 곱하기 바로 거음표율 들어가요.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문제니까 거음표율 얼마라고요? 80 0.8 플러스 300 곱하기 중고 300 곱하기 0.6 하게 되면 7, 8 얼마? 56 플러스 36, 18 다음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하면 740입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74%. 96번 한 필의 대지 면적이 500인 토지의 건축물 건축할 경우 국계법령상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그러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요. 500 가지고 있는데 40은 일종전조. 자, 일종전조의 40이니까 얼마입니까? 5, 4, 20. 200은 일종전조. 60은 자연녹지. 자연녹지는 300이네. 그러면 곱하기 용적률 바로 해야죠. 일종전조 용적률 얼마라고요? 0.8. 자연녹지는 얼마라고요? 50%. 0.5를 줬네. 완전 작네. 2, 8, 16, 160, 3, 5, 15, 150. 그럼 얼마입니까? 310이네. 310. (97번) 보게 되면 97번, 98번은 아까 했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가중평균 건폐율, 가중평균 용적률. 그냥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수술 한번 해보고 99번 봅시다. 다음 자를 보고 건축이 가능한 연면적 500인 하나의 대지가 또 이렇게 500인 하나의 대지가 다음과 같이 걸쳐 있다. 준주거에 300. 간단해. 준주거에 얼마가 있고 300이 있고 준공업에 얼마가 있고 200이 있고 그랬을 때 그냥 용적률 바로 들어가요. 준주거는 얼마라고? 400. 준공업 얼마라고? 300. 한 단위 얼마입니까? 4, 32, 1200. 2, 3, 6. 두 개 더 얼마입니까? 1800이다. 두 개 더해서 무조건 더하면 되니까.
100번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숫자만 다르지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가고 수술하시고 101번 문제 보게 되면 101번 문제 용적률 계산입니다. 가중평균 용적률은 도로띠 상업이나 도로띠 상업이 있든가 말든가 어차피 도로띠 상업이 있으면 660 이하가 있을 것이고 도로띠 상업 그런 말이 없으면 330 이하가 있을 것이고 660 이하 330 이하가 없으면 문제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업이든 뭐든 따지 말고 그러면 또 빨리 한번 다시 해봅시다. 가중평균 용적률 다시 한번 해봐요. 용적률이 뭐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자 그러면 101번 문제 대지 면적 얼마? 1000 또 해놓고 자 일반 상업 얼마라고요? 600 곱하기 용적률 몇 프로? 1000 10이네 그러면 플러스 400 곱하기 용적률 몇이요? 500 5 하게 되면 얘는 얼마 나오고 6000 나오고 5 사이 2000 나오고 얼마입니까? 8000이니까 몇 프로다? 800%다. 쉽죠? 102번 똑같은 문제예요. 103번 그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104번도 똑같고 그냥 연습하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올해는 분명히 올해는 가중평균 예가 나오든가 검표를 나오든가 가중평균 용적률 이게 가능성이 높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계산 방식은 너무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105번 보면 이제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좀 이론 좀 보고 시작합시다. 자, 35페이지입니다. 요약집 35페이지. 기반시설,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1번 보게 되면 의 용어는 앞전체 했고요. 2번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해가지고 1번 개혁, 기반시설 설치, 원칙,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관리계 결정해야 된다. 예외, 대행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 결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게 몇 개 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원칙은 도시관리계 결정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결정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근데 그게 많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 툭 던지 무조건 있다. 그 밑에 예 있죠. 도시지역의 기반시설 중 도서관을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관리계에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의심하지 말고 있다. 두 번째 관리입니다. 관리. 관리는 절대 함정 안 써요. 설치한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이 법이나 다른 법에 규정이 있으면 쓰고 이 법이나 다른 법에 규정이 없으면 국가 관리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통령령 보게 되면 중앙관서에 장의한다 그런 거 나와요. 지자체와 관리한 것은 지자체 절례로 정한다. 3번 도시계획 시설의 공중, 수중, 지하에 설치하면서 높이 또는 깊이 기준 지하에, 공중에, 수중에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설치해서 토지나 건물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보상 등에 대해서는 어쩐다? 따로 법률을 정한다. 국토계획법을 안 하고 법을 따로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서 만드는 법이 지금 있다 없다? 아직까지는 없다. 아직까지는 없다. 넘겨보면 2번 공동구입니다. 공동구.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해가지고 도로조 보조, 교통 원활소통, 미관을 개선해서 지하에 묻는 공동으로서의 큰 관이 공동입니다. 1번 수용 의무 그건 좀 안해놓고 공동구는 올해는 가능성이 좀 희박해요. 작년에 한번 났으니까 10년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래요. 작년에 한번 났으니까 좀 희박합니다. 1번 공동가 설치된 경우 공동계 수용할 시설은 모두 수용된다. 모두 반드시 빠짐없이 집어넣으라 이 얘기고 공동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200만 초과 개발사업 시행자 200만 초과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동 설치합니다. 공동구는 누가 설치합니까? 200만 초과 개발사업 시행자갑니다. 무슨 개발이냐 그런 건 따지지 말고 개발사업 시행자갑니다. 2번 이 설치는 누가 한다고? 개발사업 시행자. 설치 들어가는 비용은 어찌해야 돼요? 내가 그 개발하니까 그것 때문에 필요하니까 설치하겠지만 나중에 쓸 사람 있죠. 쓸 사람. 그래서 누가 하고 시행자고 쓸 사람이 같이 내야 돼. 같이. 그래서 개발사업 시행자고 공동구 조명 예정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인데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 끝나고 거기에 있습니까? 떠나갑니까? 떠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했다 200만 초과되는 뭐 했다? 정비사업 했다. 누가 했다? 현대가 했다. 현대가. 현대는 정비사업 끝나면 남아서 관리할 거예요? 떠나갈 거예요? 떠나가지. 공동구 땅에서 파서 가져갈까요? 그 누가 관리해야 돼요? 서울시장이. 관리는 누가 한다?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그러니까 관리는 당연히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 시장, 군수 관리하고 두 번째 관리할 때는 무작위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니까 유지관리계 몇 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만들고 연 1회 이상 안전 점검하고 그리고 관리는 서울시장이 해주지만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식적으로 수익자 부담, 수익자 부담, 이익을 본 자 그만큼 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야 돼요? 쓴 사람이 쓴 만큼 내는데 누가 많이 썼나 하는 것은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면적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많이 쓴 거예요.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정해주면서 연 2회 분할 납부하게 합니다. 안 보이지만 연 2회 분할 납부하게 한다. 그 다음에 5번 공동그 설치비용을 안 냈거나 덜 낸 자가 남들은 돈 다 내고 쓰는데 나는 돈 안 냈어요. 좀 덜 냈어요. 그 자가 공동을 쓸 때는 점용, 사용, 허가 받아야 돼요. 나 점용 허가, 사용 허가 받고 그리고 뭐 내야 돼요? 점용료, 사용료 내야 남들하고 형평성이 맞아지는 거예요. 남들은 설치비용 다 내고 쓰는데 안 냈거나 덜 낸 자가 쓰자. 그때는 일단 먼저 허가 받아라. 그리고 점용료, 사용료 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생각 안 나도 1번 공동가 설치된 경우 공동계 수용할 시설은 모두 수용한다. 그것만큼은 생각나야 돼요. 3번 광역시설입니다. 광역 뭡니까? 둘 이상 도시, 둘 이상 도시. 광역시설 그러면 둘 이상 도시에 걸치든가 둘 이상 도시가 공동으로 이용해야 광역시설입니다. 광역시설 설치는 첫 번째 설치는 원칙은 일반적인 도시의 시설의 설치, 관리, 규정 따릅니다. 원칙은 일반적인 도시의 시설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 도시 걸치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그 둘 이상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가 협약 체결, 협의에 구성 설치관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하이한다가 아니요.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장 군수 간의 협약 체결, 협의에 구성이 안 됐을 때 그 시군이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에서가 설치관리 할 수 있다. 세 번째, 국가계획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특수 목적법을 설명 설치관리 할 수 있다. 좀 요령이 있는 사람은 시장에서 할 수 있다. 도지사 할 수 있다. 국가계, 법인 할 수 있다. 그 부분만 잡는 거예요. 원칙은 항상 끝맺음 뭐라고? 하이한다, 해야 한다. 그러니까 광역시설 설치관리도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도시계획 시설 설치관리 규정을 따릅니다. 단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다. 국가계획, 특수 목적법을 설립해 설치관리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계획 시설을 그려야 돼요. 기반 시설을 그려야 돼요.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한 사업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 흐름 보게 되면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자, 여기다 도로 설치합니다. 도로 하나 결정하고, 그러면 이제 도로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 시행자가 뭘 만들고, 실시계획 만들고, 실시계획 사업계에서 승낙이 떨어지면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순서대로 첫 번째 흐름 정도는 좀 알아놓으면 좋은데 첫 번째 우리가 머릿속에서 도로 그러면 이 도로는 뭡니까? 도로는 얘는 기반시설. 도로 그러면 기반시설. 여기다 이렇게 도로 하나 설치합시다 그러면 도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돼요. 결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반시설이라는 게 뭐라고? 도시계획 시설이 돼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결정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 이 사업을 보고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머릿속에서 도로 그러고 있을 때는 걔는 기반시설 여기다가 설치하자고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무슨 결정이요? 이 결정이 도시관리계획이요.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루고 어쩐다 결정을 딱 했다. 그때부터 얘가 뭐라고요?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도시계획 시설. 자, 결정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죠? 공사해야죠. 사업해야죠. 이때 하는 사업이 뭐라고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그러면 이제 결정 고시면 도로가 결정됐으면 시행자가 사업을 하려면 뭘 만들어야죠?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아야죠.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비로소 시행자는 사업을 할 겁니다. 사업 시행하고 공사 끝나면 뭘 받을 것이고 준공검사 받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도로 결정 고시가 되면 자 국가한테 무슨 의무 줬냐? 국가는 2년 내에 뭘 만든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든다. 얘가 뭔가 찾아봐야 되고 실시계획 인가고시, 실시계획 뭐라고요? 사업계획서. 누가 만들어요? 시행자. 그러면 시행자가 누군가 찾아봐야 되고 두 번째 인가가 뭡니까? 승낙. 인가권자가 누군지 찾아야 되고
인가할 때 그냥 인가합니까? 의견 청취합니까? 의견 청취. 며칠간 찾아보고. 인가할 때 일정한 조건부 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찾아보고. 인가를 안 받고 했을 때 어쩔까요? 찾아보고. 실시기에 인가가 떨어지면 의제되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사업 시행합니다. 시행자 보호 조치입니다. 왜 시행자를 도와줘야 돼요? 이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입니까? 공익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 시행자 보호준 자체인데 필요하면 남의 땅이지만 뭐 할 수 있다? 뺏어와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힘. 두 번째, 남의 땅이지만 들어간다. 타인토의 출입. 세 번째, 이해관계 내 주소, 거소 불명하면 송달하면서 공시한다. 네 번째, 관계 서류 무료로 한다. 다섯 번째, 국공유지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그리고 준공사 받는다. 그럼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얘부터 이제 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1번 단계별 집행계획인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면 도로 결정되면 저 도로 언제 설치할까요? 주변 상황 봐야 되겠죠. 도로 설치할 때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500억. 500억 어떻게 만들까요? 도로가 결정되면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은 자 도로가 결정되면 관리하는 장은 재원 조달계, 보상 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설치 시기가 언제쯤 하는 게 맞냐? 좀 빨리 할까? 늦게 할까? 빠르다가 몇 년요? 3년 이내. 늦다가 3년 후. 시기를 정하는 게 3년 이내 한다 그러면 1단계라고 하고 3년 후에 하면 2단계라고. 그래서 단계별 1단계, 2단계. 설치 시기를 정하는 계획인데 한마디로 설치 시기를 정하는 건데 왜 단계별이냐? 1단계, 2단계 나누니까 단계별이다. 3년 이내 한 건 1단계고 3년 후에 하는 것은 2단계다. 첫 번째, 누가 수립합니까? 그것은 절대 안 중요해요. 입안자가 수립합니다. 안 중요. 2번, 수립 시기 중요. 언제 해야 돼요? 결정고시 2년 내. 결정고시 2년 해야 돼요. 결정고시 2년. 기억하시고. 어떻게 수립합니까? 1단계, 2단계 나누는데 3년 이내 하는 게 1단계, 3년 후에 하는 것은 2단계입니다. 매년 시장수는 매년 2단계 검토해서 3년 이내 시행할 시설을 1단계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러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미리 협의하고 수립해요. 협의하고 수립. 공고는 누구만 한다? 특별주관시, 특자의 특자, 시장 군수만 공고한다. 그러면서 단계별 집행계획 주의사항 해가지고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언제 하라? 결정고시 2년 내. 결정고시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안 하면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실효되냐 안 되냐? 안 된다. 그래서 1번, 기간 내에 수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되지 않는다. 두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이 기간 내에 미수립됐다. 미수립되거나 2년 내 수립 안 됐어요. 2단계 집행계획 포함되면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 허가할 수 있죠. 그걸 보면 뭐라 한다?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세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의 목적은 뭡니까 하면 사건보호다. 무슨 얘기냐? 이러고 도로가 빵 결정이지만 내 땅이지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 설치할까요? 예측 가능성을 줘라. 예측 가능성. 두 번째, 언제 할 건데? 7년째 할 건데 7년 동안 꼼짝만 하지 말고 7년 동안 이임시를 쓸 수 있게끔 해줘라. 너무 늦으면. 2단계에 해당하면 3년 후에 해당하면 너무 늦으니까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 하고 쓰다가 도로 설치하기 전에 치우자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개인들이 재산권을 피해보는 걸 막아보자. 취지는 거기에 있으니까 사건 보호했고 4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되면 단계별 집행계획도 함께 실효.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무효가 되어버리면 단계별 집행계획도 같이 무효가 된다는 얘기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 의견청취, 심의, 승인은 없습니다. 기초조사 그런 거 안 해요. 주민 의견청취 안 해요. 승인도 없어요. 심의도 없어요. 도대체 뭐예요? 협의해서 수립하고 공고한다. 딸랑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시험 문제가 직간접적인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는 행정계획은 단계별 집행계획 그런 거 없습니다. 자, 2번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입니다. 원칙,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원칙. 이 법이나 저 법에 규정이 있으면 법에 규정이 있으면 누가 하고 그작하고 법에 규정이 없으면 누가 한다? 서울은 누가 한다? 서울시장이. 의정부는 의정부 시장이. 누가 한다?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한다. 이 법이나 저 법에 규정이 있으면 법 규정 따르고 법에 규정이 없으면 서울에 있는 도로는 누가 한다? 서울시장이. 서울에 있는 전기는 누가 한다? 서울시장. 이러면 안 되지. 전기는 누가 한다고? 한전이 한다고. 법에 있다고 법에. 그러니까 법에 있으면 법에서 하고 그장하고 법에 없으면 누가 한다?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군수가 설치해야 한다.
간혹 가다 둘 이상 토지 걸칠 수가 있죠. 걸치면 어찌하죠? 만나 협의해서 입안할 때는 공동 입안, 입안자 지정이 있지만 설치할 때는 공동이 없어요. 시행자 지정.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시행자 지정. 공동 시행은 안 돼요. 시행자 지정.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서로에게 또 우기면 모두에게 또 버티면 둘 이상 도시가 같은 도안에서 누가? 도지사가 지정. 둘 이상 도시가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누가? 국장이 지정. 거기까지가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대 시정수 하이한다요. 예외 누구도 할 수 있다? 국장 할 수 있다. 누구도 한다? 도지사 할 수 있다. 거기까지가 누굽니까? 행정청. 그 다음에 비행정청도 할 수 있다. 비행정청. 비행정청도 하는데 비행정청이 하려면 국장, 시도, 시정수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돼요. 국장, 시도, 시정수가 시행자 지정 고시 해줘야만 비행정청 할 수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행정청이요, 비행정청이요? 토지공사가 행이요, 비행이요? 비행. 어디가 행입니까? 국가 지자체만 행정청. 토지공사도 성격 그쪽인데 걔들은 공공시행자지 행정청이 아니에요. 행정청. 행정청 국가하고 지자체만. 그러면 이제 비행정청 중에는 뭐도 있다? 공공도 있고 민간이 있죠. 공공도 있고 민간인데 민간 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 면적 얼마 소요? 3분의 2 소요. 총수 2분의 1 동의. 그래서 수용권 남용을 받겠다. 누구만? 민간 시행자만. 밑에 2번입니다. 필요하면 둘 이상 분할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에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시행자 처분이 위법 부담은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행정심판 어떻게 한다?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직권 상급 관철 가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직 비행정청. 비행정청이면 누구한테 간다? 시행자를 지정한 자. 기억하고 시행자를 지정한 자. 옆에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자가 나왔어요. 이제 실시계 만듭니다. 시행자가 실시계 만든다. 실시계 뭡니까? 사업계에서 아까 필요하면 둘 이상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행자가 실시계 만들어서 인가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국장, 시도, 대도시. 국장, 시도, 대도시가 누구요? 그자가 인가권자요. 그럼 국장, 시도, 대도시 시장은 인가권자는 바로 인가하지 않고 며칠 이상 열람? 14일 이상 서류 열람하고 의견 듣고 그리고 이제 인가를 하는데 구분 들어가죠.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 인가. 나머지 시행자는 시도, 대도시 시장에 인가를 합니다. 구분합니다.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 인가 받고 나머지는 시도, 대도시 시장에 인가 받습니다. 인가할 때 조건부 인가할 수 있습니까? 있다죠. 조건부 인가할 수 있다.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본 임대책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증, 부도, 민간. 누구는 예치 안 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예치 안 한다. 이행보증 예추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굴, 발차기. 굴차, 비타민 적용, 발파, 차량통에 기반 설치. 굴, 발차기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결론은 실시계 인가고시 났어요. 인가고시가 있으면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등 받은 걸 봅니다. 실시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등 받은 걸 본다. 왜?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미리 뭘 하니까? 협의를 하니까. 그 다음에 4번 시행자 보호조치 가지고 첫 번째 토지 등의 수용사입니다. 이 지금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 뭡니까?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공익입니다. 공익 사업이니까 뭘 준다? 수용권 준다. 그래서 1번에 기억 절대 답 안 돼요. 시설 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토지 등 건물 등 물건이 걸리든 필요하면 전부 다 수용생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서 도로 설치한다 그러면 이렇게 안쪽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전부 다 어쩐다고? 수용생할 수 있다. 바깥쪽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바깥쪽은. 안쪽은 필요하니까 안에 있는 것은 토지든 건물든 물건이 걸리든 전부 다 수용생할 수 있다고. 두 번째, 니은 주의하죠. 바깥에 있는 토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자 얘는 옆에 있는 토지에 붙어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인접지. 인접지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잠시 쓴다 뭐라고? 일시 사용. 인접지 일시 사용지 뭐가 아니다? 수용이 아니다. 인접한 그러면 중간 보지 말고 마지막 가서 뭐라고? 일시 사용. 2번입니다.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공치법 준용한다.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 준용한다. 무슨 얘기요? 이 법은 특별법이니까 이 법에 있으면 이 법을 쓰고 공치법이 일반법이니까 없으면 일반법을 따라 쓰라 이런 얘기요. 자 그러면 이 법의 규정이 있습니까? 두 개 있어야죠. 첫 번째, 자 건축하려면 뭐 받으라? 건축허가.
건축은 무슨 법? 건축법. 뭐 받아요? 건축허가. 수용은 무슨 법? 옛날은 수용법인데 지금 무슨 법? 공치법. 뭐 받으라? 수용허가. 수용허가. 수용허가를 쓸 때는 뭐라 쓴다? 사업 인정. 무슨 뜻이에요? 공치법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 공익사업. 공익사업. 뭘 받으라? 사업 인정. 무슨 뜻이요? 공익사업이라는 인정을 받으라. 공익사업이라는 인정. 공치법에서 수용하려면 공익사업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국토개혁법 한마디 했죠? 뭐라고? 그럴 필요 없다. 뭐만 있으면?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재결 신청입니다. 재결 신청, 보상금 결정 신청 기간이 공치법 몇 년인데? 1년인데 국토개혁법, 사업시행기간 내, 개발법, 사업시행기간 내, 도정법, 사업시행기간 내, 주택법, 사업시행기간 내. 공치법만 1년이고 우리가 배우는 법들은 전부 다 뭐다? 사업시행기간 내. 재결 신청 기간은 공치법에 대한 예외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공치법은 몇 년 내 하라 그랬는데 1년 내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배우는 법들은 1년 내 하라 하지 마라. 예외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요. 특례를 인정한다. 맞다 그래야 돼요. 타인 토지 출입은 후술이면 저 뒤에서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관계 서류. 자, 1번입니다. 토지개 시설 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업체장에게 서류 무료로 열람, 등초본 교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함정 없고 답 안 됩니다. 4번. 이해관계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면 서류 송달에 가면서 공시할 수 있다. 그 함정 안 나옵니다. 5번. 중요. 토지관계 결정고시가 있을 때 국공유주소, 토지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관리가 정해진 목적 외 목적 매가 양도할 수 없다. 하면 어쩐다? 당연 무효다. 하면 무효입니다. 무효.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하겠다. 그 다음 이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 완료에 관한 사항인데 첫 번째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완료 보고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시도 대도할 때. 공사 완료 보고서를 내는 건 무슨 얘기냐? 준공검사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는 누가 한다? 시도 대도시. 실시계 사업계획 승낙은 누가 했어요? 국장, 시도, 대도시가 있는데 준공검사는 누가 한다? 시도, 대도시. 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실시계 인가권자는 국장이 있는데 준공검사는 국장이 없더라. 중요가 아니고 약간 좀 엇박자 났어요. 어쩔 수 없어 법을 그러고 있으니까. 4번 미집행 시설 부지 조치입니다. 미집행 시설 부지. 자 1번 미집행 시설 부지 조치에서 첫 번째 보게 되면 도시계획 시설 부지 개발행위 그거 거의 출제 안 돼요. 자 이겁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도시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 원래 허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법에서 허가하지 마라 그래요. 도시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어쩐다? 허가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제 토지 소지가 피해를 봐야 한번 보죠. 자 결정고시하고 몇 년이 내 2년 내에 시설이 설치가 안 됐다. 2년 내 시설 설치가 안 되고 2년이라는 기간을 줬으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야 되는데 단계별 집행을 미수립했다. 그 말은 시기가 미정이다. 언제 할지 모르겠다. 또는 단계별 수립을 했다. 수립을 했는데 1단계에서 제외된다. 몇 단계다? 2단계다. 그러면 뭐를 해줘라? 허가를 해줘라. 허가. 원래 허가하지 말았는데 허가해 줍니다. 그때 허가해 주는데 무슨 허가를 해줍니까? 그러면 무슨 허가 해줘요? 첫 번째 가설건축물, 공작물, 재축 허가 해준다. 이게 도시계획 시설부지 개발행 허가. 중요 안 중요? 안 중요. 왜 설명해요? 얘가 나중에 어디로 가요? 건축법 가서 나오니까 건축법에 가설 건축물을 알려면 얘를 알아야만 그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절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 내용이 41페이지니까 의미 없는 거니까 넘어가고 42페이지, 43페이지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요. 반드시. 자,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 청구입니다. 도입된 취지는 밑에 봐봐요. 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해서 보상 규정이 없다는 구도시계획법이 헌법의 1차 전다 불합치 결정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핵심만 딱 잡아요. 핵심만. 자 1번 대상부지입니다. 자 결정고시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됐는데 이거 1번에 함정 2개 들으세요. 몇 년이 돼도 설치가 안 됐다? 10년. 가로 안에 잘 봐요. 가로 안에 요즘은
10년 내 설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실식에 인가를 받거나 실식에 인가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면은 매수 청구 안 됩니다. 1번 함정 2개, 2번은 지목이 대. 첫 번째 함정 지목은 오직 대. 건축물 있든가 말든가 지목은 대인 토지 소유자. 두 번째, 누구한테 할 수 있냐? 누구한테?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우선한테 할 수 있다. 그 자가 원칙입니다. 단, 기업. 시설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자한테 할 수 있고, 니은, 이 시설 설치 관리할 의무자가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자한테도 할 수 있다. 이때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 서로 다르면 누구한테 한다? 설치 의무자. 자, 3번 함정 없어요. 큰 2번 매수비 결정. 나오면 답이니까 바로바로 암기해야 돼요. 내 땅 사가. 언제까지 대답한다? 6개월. 사기에서 언제까지 산다? 1년. 암기하고 1년이 아니고 2년. 6개월 내 가부 결정 통지하고 매수 결정했으면 2년 내 사야 되고. 3번 이때 매수 가격 절차에 대해서 이 법이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공치법 준용하고. 기억해야 돼요. 공치법. 매수 대금은 원칙 현금 예외 누구만 지자체만 채권 줄 수 있다. 지자체만 채권 줄 수 있는 사유. 첫 번째 토지소유자를 원한다. 두 번째 원치 않거든. 부재부동산 소유 토지 3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만. 세 번째 비업무용 토지 3천만 원 초과되면 초과되는 금액만. 세 가지요. 즉 지자체는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채권 줄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있다. 줄 수 있다. 채권의 상한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절입니다. 채권의 발행 절차에 대해서 이 법이 규정이 없으면 지자체, 지자체가 발행했으니까 지방재정법. 그러고 사건 보유에 관한 사항인데 내 땅 사가 6개월 내에 대답합니다. 못 사. 거부 결정. 또는 사. 언제까지 사야 돼요? 2년 내. 안 사주면 거부 결정한다든가 사기로 해서 2년 내에 안 사준다. 그러면 허가받아 개발하는데 그때 개발이 큰 건 안 된다고. 뭐라고? 3층 이하 단독, 3층 이하 1종근세, 3층 이하 2종근세, 단란, 안마, 노래, 다중은 제외하고 공작물 할 수 있습니다. 3층 이하가 무슨 뜻이에요? 가설. 우리나라 3층 이하가 가설입니다. 3번 시설 결정 실효에 관한 사항인데 시설 결정 실효. 자, 일몰제 때가 되면 저절로 소멸한 제도. 해 떨어지는 거예요. 결정것이 20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20년 때는 다음 날에 20년 다음 날 자동 실효. 자, 2번 이제 해제 권고에 의한 해제인데 해제 권고 해제. 첫 번째 지방의 보고입니다. 자, 이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대 시장 군수는 달리 표현하면 지자체 장은 기업 토지계 시설 결정했는데 기업 설치할 필요는 없다. 이거 설치할 필요가 없다. 니은 시설 결정 것이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되지 아니했다. 그 사실을 지방에 보고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 시장 군수는 자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시설 또는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된 시설을 지방에 보고하는데 주의할 것은 뭔 하지 마라. 국장이 결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기로 한 것은 보고하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지방에는 보고했으면 며칠 내, 90일 내 해제해라. 권고서면 보냅니다. 3번에 기억. 해제 권고 받으면 몇 년 내 해제한다. 1년 내 해제하고 결정 고시해야 돼요. 1년 내 해제 결정 고시. 근데 니은 보게 되면 자 해제하라고 했는데 해제해서는 안 되는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해서 안 된다는 사실 언제까지? 6개월 내 사유를 소명해라. 사유 소명. 6개월 내 사유 소명하면 그러면 그건 해제가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죠. 그렇게 해서 안 된 것들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그 사실을 보고해야 돼요. 설치가 안 되면 2년마다 보고하고. 그 다음에 니을. 이거 지금 지방의회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우수한테 해제하라고 90일 내 해제 권고서를 보냈어요. 그러면 지자체장은 1년 내 해제 결정 고시를 해야 돼요. 근데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대도시까지는 결정 고시할 권한이 있으니까 해제 고시를 할 수가 있는데 대도시가 아닌 일반적인 시장 운수는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 결정권이 없으니까 뭐를 못한다? 해제를 못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 운수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 해제 신청 받은 도지사를 몇 년 내? 1년 내. 해제 결정하고 고시하는데 해제 결정하고 고시하는데 그 고시를 도지사가 한다고요? 시장우수가 한다고요? 그런 거를 이해하라고.
해제고시는 누구만 한다? 결정고시 하는 자. 도지사가 결정고시 하니까 해제고시도 당연히 도지사. 그래서 그 내용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내 반드시. 잠시 쉬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또 다시 봅시다.